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지금은 좋아. 책 맛있게 먹을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책 먹는 여자가 소개해줄 책은요. 저의 두 번째 책 먹는 여자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책이기도 하고 간호사 독서모임 케미 13번째 선정 도서이기도 한 이 책인데요. 먼저 책 먹는 여자에서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식사편 추억의 그 맛이시고요. 갈매기 조나단이 묻습니다 라고 제가 목차를 썼던 것입니다. 갈매기 조나단이 묻습니다. 당신은 꿈이 있나요? 네. 갈매기의 꿈이라는 거는 저희 다 중고등학교 때 읽어봤잖아요. 근데 이런 고전이 의미가 있는 거는 청소년기, 대학생, 20대, 30대 읽을 때마다 나한테 주는 선물, 던지는 질문이 자꾸자꾸 나와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책을 제가 책 먹자는 책을 쓰면서 고전을 정말 오랜만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책을 읽기 시작한 2014년도부터 집중 독서를 하면서 자기계발서만 치중해서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 에세이다 보니 고전도 좀 취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고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갈매기의 꿈을 읽었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감정을 느꼈을 수 있었을까? 만약에 내가 어려서 계속 봐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왔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웃고 울어봤기 때문에 약간 보지 않았나 싶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갈매기의 꿈을 제가 이제 중학교 간호사 진로 체험에서 갔을 때 한 학생이 이 책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의 꿈이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갈매기의 꿈을 읽고 책까지 다시 여기 독서 에세이를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네요. 갈매기의 날개는 저공 비행을 하며 고깃배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어부들이 던져주는 썩은 생선을 먹는 데만 쓰였다. 구름 위까지 올라가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도 말이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나단을 만나 감사하다. 살아있는 멘토가 옆에서 위로와 충고를 들려주는 듯하다. 더 높이 날기 위해 죽을 각오까지 했던 갈매기 한 마리가 잔잔한 내 삶에 큰 파동을 남기고 왔다. 당신에게 한 구절을 남겨두며 마무리한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다음 세상도 이 세상과 똑같은 것이 되어 극복해야 하는 똑같은 재앙과 무게감이 있는 거지. 오늘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내일은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책 먹은 자에서 갈매기의 꿈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간호사 독서 모임 통해서 읽은 갈매기의 꿈은 개정판입니다. 개정판. 리처드 버크가 2013년도에 다시 책을 개정을 하면서 제 4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읽어왔던 갈매기 꿈에서 갑자기 뒤에 뭐가 더 붙어있는 느낌인데 저희 독서모임 멤버들도 뒤에 4장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했는데요. 리처드 버크가 거기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해줘서 조금 어렵다 4장이 좀 생각해야 될 구절이다 라고 저도 느꼈는데요. 이번 갈매기의 꿈은 나무 옆 의자 출판사에서 나왔고 정가 12,800원입니다. 리처드 버크는요 1936년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엄마보다 2년 더 일찍 태어나셨네요. 근데 이분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공군에 입대해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업 비행사로 3,000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 갈매기의 꿈을 언제 썼냐 제가 계산해봤더니 썼던 거로는 추정이 안 되고 갈매기의 꿈이 1970년도에 뉴욕 맥밀런 출판사에서 초판이 출간했대요. 그러면 36년생이고 70년에 출간이 됐으면 못해도 34살 전에 이 책을 썼다는 건데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1년 전에 읽었을 때 지금 읽었을 때 느끼는 게 정말 다릅니다. 리처드 버크라는 사람은 단순히 비행 조종사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영적인 것, 그
그다음에 이런 우주의 이야기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독서 모임 멤버끼리 이 사람 정말 어떻게 30살 때 이런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찾아가는 이런 진리 같은 내용들을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썼었을까라고 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보면 이 리처드 버크에서 갈매기의 꿈을 그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우화 소설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화 소설이라는 게 장르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 리차드 버크가 산책을 하다가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서 바로 이 갈매기의 꿈을 썼다고 합니다. 이상한 소리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요즘 제가 그 나폴레온 힐의 최신작, 그러니까 가장 최신작을 하면 원래 썼다가 후세에 이제 겨우 출간된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다른 자 또는 이제 악마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그런 소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리처드 버크가 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바로 이 갈매기의 꿈을 써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쓰기 전까지 그냥 계속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고민했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조금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기했어요. 제가 이제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이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리처드 버크 우리 간호사 독서 모임을 했던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건 이제 간호사의 꿈을 제가 작년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특이하게 간호사 독서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독서 모임별로 서브 바인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독서 모임 리더가 되고 싶어 하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독서 모임 리더 패키지를 만들어서 강의를 또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쭉 그동안 모임했던 것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13회차에는 3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했어요. 저는 오히려 자유, 도전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고전이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3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도전, 설레는 일, 자유, 성장, 사랑, 신성, 우매함, 수행, 한계를 돌파, 사랑, 삶의 목적, 비행, 자유, 도전, 배움, 내면, 수행. 이게 8명이 다 나눈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 저도 일 나누기 해봤기 때문에 책 한 권에서 3 키워드가 얼추 비슷하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자기계발서와 고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를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요? 라고 했더니 당연히 자기계발서는 답을 다 알려주잖아요. 자, 1번은 이거 해, 2번은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는데 고전은 이렇게 우화 스토리 사람들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토리를 텔링 해주기 때문에 더 내 관점에서 이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음식으로 자기계발서 대 고전을 비교해봤는데 자기계발서 즉석 떡볶이, 고전은 셀프 떡볶이, 그다음에 자기계발서 인스턴트, 고전 엄마밥, 자기계발서 미음, 고전 밥. 미음은 그냥 먹으면 넘어가는데 밥은 씹어 삼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자기계발서는 라면, 고전은 청국장 이런 식으로 고전에 대해 약간 깊고 따뜻하고 그 다음 우리한테 많은 인사이트 주는 것에 대해서 좋다. 그 다음에 굳이 고전이 어려운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도 한 번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항상 독서 모임을 하면 이 책과 함께 읽은 책은 무엇이 좋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 혹시 까먹었다. 있잖아요. 루시라는 영화인데 갑자기 여주인공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이놈의 정신머리. 루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사람의 원래 지식, 그러니까 뭔가 아는 뇌 쓰는 게 몇 프로 안 되는데 이 루시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이 뇌가 점점점 50%, 70%, 100%까지 막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진화가 되는지 보여주는 과정인데, 똑같이 이 갈매기 꿈에서도 조나단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루시와의 연관성,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이런 몸뚱이, 육체는 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루시가 마지막에 어디 있니? 했더니 나는 어디든 다 있어. 어디든 다 있어란 말 한 것과 조나단의 이야기가 좀 일맥상통해서 영화 루시라는 추천을 받아서 저도 공감을 했고요. 제가 추천했던 책은 이거입니다. 무탄트 메시지. 그 자이언트 북 컨설팅의 이은대 작가님께서 예전 제가 또 말이 왜 안 나오냐면 굳이 핑계를 대면은 퇴근하고 왔는데요. 아직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러면 그러실 거죠. 너 원래 말 항상 버벅거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뮤탄트 메시지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요. 갈매기들이 항상 꽥꽥꽥꽥꽥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약간 그 영적으로 뛰어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갈매기들은 텔레파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절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뮤탄트 메시지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얘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말이라는 거는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교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시와 시인이 번역을 했던 이 무탄트 메시지를 참 재미있게 읽겠는데요. 호주 원주민 참사랑 부족이 문명인들에게, 이 사람들 문명인을 무탄트, 돌연변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렇게 적었던 내용 중에 이 갈매기 꿈과 연관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모든 일은 필요한 때 일어나게 되어 있다.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왜냐하면 갈매기가 단순히 낚싯배 옆에서 걔네가 찌꺼기 던져주는 그런 썩은 고기를 먹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근데 조나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더 높이 올라가서 쭉 떨어지면 더 깊은 곳까지 가서 너네가 아직 한 번은 맛보지 않은 더 신선한 고기를 생선을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단지 내가 지금 삶을 그냥 살아서 안 되고 계속 꾸준히 내가 배우고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날개를 더 잘 접어서 날아야 될지 내 스스로가 고민을 하고 배워야 되고 아파봐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셀프 서비스이다. 아무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 마음, 사람 태어날 때 다 하나하나의 씨앗을 심어 주신대요, 신이. 근데 이 씨앗이 어떤 열매일지 찾아내는가, 그 다음에 이 열매를 어떻게 풍성하게 키워내는가는 각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입만 벌리고 나 빨리 열매 줘, 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 하나하나가 저한테 이제는 기쁨입니다. 예전에는 힘들었거든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항상 힘든 거야? 근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한테는 미래가 있고 어떤 청사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과정이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럴 만한 그릇인지 알게 해주는 하나의 그냥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고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건 뭐지? 195.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거야. 나 이 시험 통과할 거야. 근데 내가 공부 안 하고 시험도 안 봐요. 그러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못하면 다음 생에서라도 꼭 지도자 역할을 맡아봐야 되는데,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시험을 치르는 일입니다. 이 호주 원주민 참사람 부족의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나와가지고 저 이거 진짜 이거 실화야? 라고 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뮤탄트 메시지를 저는 이 갈매기의 꿈과 함께 읽어보시면 좋고, 앞에 소개해드린 나폴레옹 힐의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라는 것까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갈매기의
꿈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갈매기의 꿈과 연관지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서모임 멤버들이 우린 이걸 통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 그러면 무엇을 적용해보면 좋을지 얘기를 해봤더니 일단은 그 조나단 갈매기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먼저 생각해 놓고 가는 것인데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디를 가려거든 자네가 이미 도착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네. 어디를 가려거든 자네가 어딘가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먼저 그려놓고 점 찍어놓고 거기로 해서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기의 5년 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해서 몇 분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이 책 너무 좋으니까 지은한테 선물하겠다는 분도 있었고, 한 분은 드림 리스트, 꿈 리스트를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라는 분도 있고, 한 분은 내 꿈이 뭐였지? 내 꿈이 뭐였을까? 다시 한번 내 꿈을 찾아보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조나단 갈매기, 리빙스턴 시걸, 그다음 저 갈매기의 꿈은 저희한테 아주 다양한 질문거리를 던져줬습니다. 저에게는 이 작가가 얼마나 이 34살 전에 이 책을 써냈다는 사실이 저는 갈매기의 꿈 이번에 읽으면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이렇게 쉽게 우리한테 안내해 준 거야? 근데 내가 그동안 봐왔던 게 이만큼이었네? 스스로가 되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고, 그 다음 이 개정판 자체가 4장에 추가됐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조나단이 떠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또 떠나고 나서 이제 후손들만 남았을 때 얘네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 1000년 동안 그렇게, 그러니까 그 갈매기들 자체가 계속 그렇게 1000년만을 살아왔던 그 패턴을 벗어나서 날고 자유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약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었는데, 다시 후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추정만 합니다. 갈매기님이 날개를 어떻게 했었나요? 이렇게 했었나요? 이렇게 했었나요? 그분은 걸을 때 이렇게 걸으셨나요? 이렇게 걸으셨나요?만 하고 비행 연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 개정판에 추가를 했는데, 리차드 버크가 2013년도에 그런 말을 해요. 마지막에 그것은 내가 쓴 글이 아니었다. 그때 젊은이가 쓴 글이었다.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저는 이 책에서 가장 크게 딱 한 구절만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것보다 다 이것입니다. 다 버리더라도 버리고 이 책에서 이번에는 제가 하나의 구절 남겨둔다고 하면 145쪽에 있는 상상은 오래된 혼이다. 상상은 오래된 혼이다. 제 상상력 풍부해. 저 좀 엉뚱해. 이런 뜻하고 약간 제가 비슷하게 표현하는데요. 상상은 오래된 혼이다. 상상은 오래된 혼이라는 구절 덕분에 제가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끌어당김처럼, 그 다음에 딱 저한테 필요한 나폴레온 힐의 책을 보면서,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라는 책을 보면서,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내 잠재의식, 내 안에 또 다른 자아를 믿고 내가 두려움 대신 신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이 북튜버로서, 작가로서, 강사로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냥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한테 큰 에너지를 보충해줬기 때문에 이 책을 정말 저는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굳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다 집에 뒤져보시면 책장에 다 분명히 갈매기 꿈 하나씩 있을 거예요. 단순히 높이 나는 갈매기 멀리 난다. 근데 이거 저희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찬찬히 뜯어보시면 지금 읽으시고 내년 읽으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분명히 이 책을 답이 줍니다. 저한테는 지금 2019년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이 하지 않은, 그 다음에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약간 유니크한 것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 저 혼자 하다 보면 이게 될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그 퀘스천을 그냥 지워버리고 앞으로 나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생명유자 블로그나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서 얘 좀 또 뭐 달라졌네? 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갈매기의 꿈과 뮤턴트 메시지와 그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나폴레온 힐 책, 제가 계속 얘기하죠.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깁니다. 무엇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움이 신념이 되는 순간 저희는 이기고요. 그 방법을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지금 그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로 읽고 있거든요. 완전 만족합니다. 다음 그와 함께 책 먹는 여자의 독서 에세이도 맛있게 씹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갈매기의 꿈 리뷰는 두 번째입니다. 작년 1월 정도에 지금 했었고 그 사이에 저도 내가 또 책을 보는 눈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너무 신선했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독서모임에서 나눴던 이 갈매기의 꿈, 우리 이번 8명이 참여했거든요. 8명의 갈매기 8명의 꿈꾸는 간호사 갈매기가 어떻게 더 성장을 하고 어떻게 더 예쁘게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서 각자 자기 삶에서 날개짓을 하고 그 다음 타인한테 도움을 주는 조나단 같은 사람이 될지 저희 기대하고 있고요. 다음 간호사 독서 모임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독서 모임 해봤니? 이번에 독서 모임 하니까 이렇게 저희 책도 씁니다. 작가도 됩니다. 이런 멋진 모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있고요. 수유역에 있는 포노스 출판사에서 모이기 때문에 제 블로그나 인스타 통해서 자주 그런 소식 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사 독서모임 14번째 책이 7월달 책이 뭐냐면 류시와 시인입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시집도 한번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독서 모임도 추천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아주 버라이어티했고 얘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라는 거지 이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 책을 읽고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정말 마무리하고 맛있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맥주 한 캔을 하면서 이제 내일하고 주말에 있을, 내일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강의 준비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먹여자였습니다.